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 혹은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객체지향 개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단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내부 클래스도 있고 내부 인터페이스도 또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스테이틱하고 인스턴스의 차이점만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약간 코드가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가고 클래스 안에 또 인터페이스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개념을 이것도 바로 잡아 두셔야 자바 닥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바 닥스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바 닥스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패키지를 선택하든지 간에 자바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바랭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레드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네스티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다 클래스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JDK에서 제공해주는 거에서 일부 네스티드로 제공해주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살아있다면 이거는 이제 네스티드 클래스가 있다라는, 즉 중첩 클래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스티드가 영어로 중첩되어진, 겹쳐 쌓여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에 네스티드 클래스 서머리라고 해서 정적 클래스로 이렇게 정적 인터페이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다 있어요.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스레드 밑에 스테이트라는 클래스로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가보면 얘는 이넘 타입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스레드 들어가서 배우게 될 스레드의 상태들을 이렇게 열거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네스티드 스트링 클래스에는 네스티드가 없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 네스티드 중첩 클래스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일단 자, 내부 클래스 따라합니다.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 이너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 이 네 단어가 전부 다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어떤 책을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용어가 들어왔다면, 아하, 중첩 클래스구나, 혹은 네스티드 클래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클래스 안에 멤버로 선언된 클래스를 칭합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로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외부 클래스와 내부 클래스가 있는데, 이 외부하고 내부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바깥 외부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내부 클래스로 넣어두고 같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스레드 클래스에서 스레드 스테이트, 그거는 뭡니까? 내부 클래스로 존재하는데, 걔는 스레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넘 타입이기 때문에 그 놈은 스레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놈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 타입으로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클래스로 선언을 하는데, 자, 외부, 즉 바깥 클래스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쓰는 것도 GUI 어플리케이션, AWT나 스윙이나 자바 FX, 안드로이드 앱, 특히 AWT에 나중에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라든지, 그리고 자바 FX에도 가서 우리가
직접 뭐 우리가 저 뭐죠? 어떠한 내부 클래스를 선언해서 그거의 객체들을 관리할 때 등등을 우리가 이제 내부 클래스로 정의해서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뭐 다방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바가 기반이 돼서 사용되는 언어에는 뭡니까? 저 안드로이드 앱이나 웹이나 전부 다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이 자주 된다라는 걸 떠나서 간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다 이거죠. 자, 형식은 이래요. 자,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거는 클래스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얘 둘이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애라면 이렇게 클래스 A를 외부 클래스로 돌리고, 자, 클래스 B를 내부 클래스 안으로 멤버로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B 해놓고 여기다가 멤버 변수 뭐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테이틱 클래스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클래스 인스턴스 클래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에서 나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내부 클래스의 장점은 내부 클래스에서 외부 클래스의 멤버들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코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솔직히 동의를 못하겠어요. 저는 코드가 복잡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면. 왜냐하면 코드 안에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캡슐하면 되겠죠. 클래스를 숨기니까. 맞죠?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오케이. 근데 왜 코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혼돈을 붙이기에 딱 적합합니다. 이게 어렵게 뭐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내용이 한 30% 40% 정도만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 5, 60%는 동의하는데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캡슐화는 오케이. 근데 코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한 절반 정도만 저는 동의를 하니까 한번 보면 아실 겁니다.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내부 클래스의 종류는 변수의 선언 위치와 종류와 동일하다. 이 뜻은 멤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범위와 성질도 변수와 유사하므로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이틱하고 인스턴스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절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멤버 클래스, 멤버로 존재하는 클래스들이죠. 변수가 아니니까, 그죠? 예, 멤버 변수가 있고 멤버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생성자가 이 세 개의 뭐죠?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멤버 클래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한번 보죠. 멤버 클래스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아까 앞에서 봤던 형태와 동일하죠. 앞에 스테이틱이 붙지 않았다.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 외부 클래스 바깥에 스테이틱으로, 이제 내부에 스테이틱으로 클래스 B가 붙었어요. 그럼 스테이틱 붙었다면 정적 멤버라는 거 이제 너무나 이 사실은 잘 안다. 그죠? 맞나요? 초기화 블록에서도 했고 변수에서도 했고 메서드에서도 인스턴스와 스테이틱의 차이는 몇 번도 더 얘기했어요. 그죠? 네, 이제는 뭐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점, 이 두 클래스,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와 정적 멤버 클래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건대 인스턴스와 스테이틱의 차이가 뭐였나요? 이 뭔 차이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스턴스 멤버들은 전부 다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접근이 가능했죠.
new라는 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제 힙에다가 할당을 해야 비로소 인스턴스 멤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하지만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것들은 클래스 명점 혹은 인터페이스 명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거와 동일합니다. 봅니다. 클래스 A, 클래스 B 이렇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부 클래스가 먼저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A 객체를 생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B 중첩 클래스가 되는 거죠. 얘의 객체도 없는데 얘는 사용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놈은 외부 클래스의 생성과 무관하게 그냥 갖다 쓰면 돼요. A 클래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B 중첩 클래스, 즉 인스턴스의 생성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스테이틱의 특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죠? 자, 그러고 이제 클래스 중에서 로컬 클래스도 있어요. 우리가 로컬 변수도 있듯이 메서드 안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B를 만들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도 역시 여기에 스테이틱이 오면 안 되겠죠? 여기에 스테이틱이 왜 오면 안 됩니까? 민서가. 여기에서 로컬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데 여기에 왜 스테이틱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주. 클래스 A 언제 생성될지 모르겠네. 자,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이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 메서드는 누구의 멤버예요? A의 멤버 메서드다. 그죠? 네. 그런데 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A의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 사용 가능한데 이놈한테 스테이틱 클래스 B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클래스는 인스턴스 없이도 적응 가능해야 되는 놈인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스테이틱은 절대 못 붙인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인스턴스 클래스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올 수도 있고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 다 올 수 있죠. 예. 그런데 얘가 쓸 수 있는 유효 범위는 이 메서드 블락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메서드 안에서 클래스 B를 생성을 하고 B의 메서드를 호출하고 B의 멤버 변수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좀 또 다른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코드상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클래스 A라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F11번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런타임을 시키면 런타임 때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로 바꾸죠. 그죠? 클래스 파일로 바꾼단 말이죠. 그때 자 한번 보죠. 내부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 $B 클래스 즉 외부 클래스 멤버 클래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1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맞나요? 숫자가 붙었다. 그죠? 네. 숫자가 붙은 것은 이거는 로컬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즉 멤버 클래스와 로컬 클래스는 순번으로 구분을 짓는데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조금 있다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어요. 내비게이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첩 클래스가 여기 있죠. 중첩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어디 갔나요? 자, 이렇게 지금 네스티드 이그젬플 이 외부 클래스다. 그죠? 네. 이거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정적 멤버 클래스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로컬 클래스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가 내비게이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폴더처럼 볼 수 있다라고 그때 한번 가르쳐 드렸죠. 자, 내비게이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에서 중첩 클래스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bin 소스에 들어가 보면 자, static instance 하니까 어때요? 여기에 nested example이라고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외부 클래스. 맞나요? 그 다음에 멤버 클래스 봅니다. 멤버 클래스. 자, 인스턴스 클래스는 똑같이 $인스턴스 클래스라고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스테이틱도 마찬가지 이렇게 스테이틱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1이 붙었다. 그죠? 로컬 클래스는 여기 지금 로컬 클래스가 하나 있잖아. 그죠? 예, 요거는 지금 다른 클래스와는 달리 순서, 즉 알파벳이 아니라 뭐죠? 정수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로컬 클래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이트 코드만 이렇게 딱 보면 아하, 일만은 내부 클래스가 2개 있고 그리고 로컬 클래스도 1개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내비게이터 창을 열라 그러면 다 열어놨나요? 자, 내비게이터 창을 열라 그러면 윈도우에서 쇼뷰에서 어디 갔나요? 쇼뷰에서 여기에서 내비게이터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저는 맞죠? 그러면 other에 갑니다. other에 가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치면 돼요. 내비 이렇게 치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오픈하면 여기에 달라붙는 거 보이죠? 맞나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뭐다? 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멤버 클래스와 로컬 클래스는 순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와 이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면 자, 클래스 A에 있는 얘는 무슨 클래스? 외부 클래스. 따라합니다. 외부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 알겠죠? 예, 외부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호, 클래스의 설계도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하나 B가 들어가 있다. 그죠? 이거는 스테이틱이 붙었나요? 안 붙었다.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얘는 멤버로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히 클래스니까 생성자 가질 수 있겠죠? 필드 가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필드들 얼마든지. 맞죠? 근데 스테이틱 붙은 거 가질 수 있나요? 왜요? 왜요? 알면서 그래. 왜 인스턴스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스테이틱은 안 된대. 선언이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인스턴스가 언제 생성될지 모르니까. 그쵸. 여기 옆에 답이 있잖아. 이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이다. 맞죠? 우리한테는. 맞죠? 예. 스테이틱 멤버들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안에는 못 들어가요. 얘가 언제 생성될지 알고 어떻게. 맞죠? 예.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자, 그래서 얘를 클래스 B를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성을 해서 만드는지 봅시다.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반드시 외부 클래스에 인스턴스가 있어야 얘를 만들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다고 했죠. 한번 보죠. 이게 이제 메인 메서드에서 코드인데요. 자, A는 UA 지가 생성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맞나요? 예,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A.B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B라고 줬고 생성을 하는데 인스턴스는 이렇게 생성합니다. A.UB
즉 A 밑에 있는 B 클래스를 유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코드가 좀 어떻게 보면 지랄 같다 그죠? 예. 좀 지랄 같으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A.UB이기 때문에 이 A라는 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항상 A의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야 함. A.B 그리고 B라는 참조 변수에다가는 A.UB 생성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호출한다. 이래 놓고 이제 B.field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B.method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이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반장. 외부 클래스가 생성되어야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틱은 인스턴스 생성 없이도 접근이 가능해야 하므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나 메서드로 선언이 불가함에 주목하자. 언제 인스턴스가 생성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여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는 스테이틱 멤버가 올 수가 없다. 맞죠? 예. 예, 상식이다 그죠? 상식 이제 우리한테는. 자, 이렇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를 알아봤다면 이제 스태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적 멤버 클래스. 자, 클래스 A가 외부 클래스 A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스태틱이 붙었다 그죠? 예, 그럼 정적 멤버 클래스라는 걸 알 거고. 자, 그런데 클래스 C에서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필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태틱 인트 필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인스턴스 필드고 정적 필드고 간에 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필드 1과 이 필드 2를 사용하는 시점은 틀려요. 해제. 네. 필드 1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데? C 인스턴스가 생성돼야. 그렇죠. 맞습니까? 얘도 스테이틱 클래스고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야 U라는 연산자로 만들어야 이 스테이틱 필드 스테이틱이 붙은 것들은 전부 다 메모리 꼭대기에 다 올라가 있지만 여기에 인스턴스 필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여기에 각각 멤버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네요. 4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인스턴스 필드들은 각각의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잡고 나머지 이놈들은 전부 다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죠. 맞나요? 예,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외부 클래스 A가 생성되지 않아도 얘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A.C. 필드 1 접근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광택씨? A.C. 필드 1 이랬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거는? 네, 스태틱 같은 거는 인스턴스가 생성 없이도 접근 가능한데 지금 클래스 A는 지금 인스턴스가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설명을 못하겠네. 승열씨, 예. A.C. 필드 1 이거 왜 안 됩니까? 효재, 이거 왜 안 되는데? C 인스턴스가 먼저 그렇죠. 먼저 얘 인스턴스 필드들을 사용하려 그러면 C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 되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C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거는 A.C. 필드 2는 됩니다. 헷갈리죠, 그죠? 예. 왜냐? 스테이틱이고 스테이틱이니까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인스턴스 멤버 변수인, 여기서 인스턴스 멤버 변수는 필드 1과 그리고 멤버 메서드는 보이드 메서드 1이에요. 그죠? 요렇게 지금 인스턴스 필드가 두 개 있다. 그죠? 아, 필드가 아니라 멤버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이 코드가 있어야 돼요. A.C를 만들어야 돼요. C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메모리를 힙에다가 할당을 시켜야 돼요. 이 네 개를. 이 두 개는 주소 참조겠지만. 차이 알겠나요? 네. 대답 소리가 왜 이래? 알겠나요? 네. 네. 그래서 메서드 1은 new 연산자를 통해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됐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 정적 멤버 클래스를 우리는 이렇게 생성합니다. 얘는 정적 멤버 클래스니까 A.C로 바로 접근 가능하죠? 예, 그래서 C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C.필드1은 C.메서드는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거고 참조 변수로 접근하니까 그죠? 예. 그런데 A.C.필드2 메서드 2는 당연히 앞에 스테이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와 관계없이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죠? 정리를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예, 요게 이론적인 개념인데,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까? 예. 자, 요거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론에서 마지막. 자, 로컬 클래스. 메서드 내의 선언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서드 선언해놓고 여기에 클래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도 역시 당연히 생성자가 있고 인스턴스 필드들이 있겠죠. 근데 정적 메서드, 정적 필드 오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온다고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 했죠. 이 이놈아 자체를 들고 있는 놈이 인스턴스 메서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D는 D, D.필드는 3, D.메서드 이런 형태로 여기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야 돼요. 로컬 클래스는. 로컬 변수도 매 한 가지였잖아요. 왜? 로컬 변수도 스택에 메서드 호출돼서 쌓였다가 그 메서드가 종료되면 함께 휘발이 되죠. 날라가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얘도. 이거 언제 쓰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옆에 적어놨네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로컬 클래스 만들어 가지고 이거 스레드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다운로딩 돌려놓으면 뭐 여러분들 파일 서버나 뭐 이런 곳에서 다운로드 받죠. 그러면 그거 살아있죠. 계속.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가 죽어도 이제 데몬 스레드가 아닌 이상은 일반 스레드는 계속 살아있거든요. 걔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클래스 다운로드 스레드에서 익스텐즈 스레드를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레드를 상속을 받았다면 여기에 다운로드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작업 객체가 들어가줘야 돼요. 뭐 이 스레드가 스타트하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익명 객체로 대입을 하든 아니면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놔두고요. 일단은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 내에 런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가 왜? 이 스레드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해냈기 때문에
런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니까 스레드 들어가서 배울 테니까. 자, 그래서 뭐 다운로딩이라든지 혹은 윈도우 업데이트 이런 것들은 백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맞나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걔가 알아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러너 이렇게 작업 정의를 내서 여기다가 주면 알아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요거는 놔두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제를 들어 놓은 거고 놔두고요. 중요한 거는 로컬 클래스는 메서드 내에 선언이 되고, 그리고 메서드 내에서 생성해가 뭐 필드 호출하고 필드 값 지정하고 메서드 호출하는 게 전부 다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 번 호출하죠. 예. 한 번 호출하든 또 다시 한 번 호출하든 등등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 클래스는 일회성 용도겠네요. 맞나요? 예. 필요하다면 한번 만들어서 쓴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메서드 내에서 선언된 로컬 클래스라고 클래스를 로컬 클래스라고 하고, 외부에서 당연히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메서드 내에서 잠깐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스테이틱 멤버를 추가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야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스테이틱을 선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됐나요? 예, 요렇게 정리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이제 감이 또 오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